네, 안녕하세요. ABO 장금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메이 기초 사업 설명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소비자나 아니면 뎁스 파트너들에게 이 링크를 공유해 봤어요. 소비자들께 저희 강의를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니까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들 호응이 좋네요. 오늘 저는 아주 빠르게 준비한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제가 파트너가 천안에 있어요. 저희 뎁스 파트너가 천안에 있는데 미팅을 마땅히 할 곳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 그런데 집에는 애들도 있고 식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외부인이잖아요. 가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 천안의 주변에 직산읍이라는 곳에 그 아파트 테크노밸리 단지인데 아주 허벌판이었는데 이곳에 무인 카페가 생긴 거예요. 사람도 별로 오가지도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무인 카페가 생겼는데 그 무인 카페가 이 앞에 이제 그 들어간 입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커피값에 그냥 가서 누구나 커피를 내려서 자기가 먹는데 제가 좌석은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좌석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둘이 완전히 그 우리 미팅장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오며 가면 이제 뽑아가지고 가고 이러거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쵸?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무인 카페가 생기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무인 카페를 많이 이용하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 그전에 막 오프라인으로 카페를 열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이제 2만 개의 그 3개월 만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벌인 이 잔해예요. 위에서 찍은 건데요. 식당이 폐업하면서 또는 커피숍이 폐업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가든 이런 고깃집 이런 거 폐업하면서 3개월 만에 서울시에서 2만 개가 이렇게 잔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TV에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너무나 살기도 힘들지만 도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벌써 2년 차가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 아메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미스 때는 대입학원 강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만나서 제가 왜 이 사업을 했을까를 요즘 참 많이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집안에서 그냥 파트너들과 소비자들과 1대1로 줌 미팅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은 그 매출이 많이 요동을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반기에는 작년 9월이나 10월에는 그 전해보다 더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 또한 이런 세월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쓰는 제품들이 저렴하게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쓰는 그런 제품들이 아주 싼 건 쓰기 싫고 그렇다고 아주 비싼 건 못 쓰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별로 어려움을 사실은 별로 겪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극복하려면 계속적인 수입이 필요하겠다. 그게 바로 인세 수입이죠. 인세 수입. 그래서 저는 인세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저희 남편도 직장이 탄탄했고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만큼 뭐 보수도 그냥 월급쟁이로서 괜찮았고 그런데도 항상 뭔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어떤 찰나에 이 인쇄 수입을 생각했냐면 그냥 우리가 애들 가르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겠는데 플러스 알파는 못 하겠다. 내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막 여행을 너무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럼 못 하죠. 애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면 또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부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은 아메이 수입을 저축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부업이니까. 제품 쓰는 것만 투자거든요. 부업을 하면서 그 돈으로 저희는 아이를 특별히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방학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애 둘을.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아메이가 행복했어요. 내가 다른 직업이 있는데 또 다른 잡으로 이걸 하니까 나의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결혼할 때 저한테 조건이 뭐였냐면요. 맞벌이 했으면 좋겠다. 너무 세련된 남자죠?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퇴근하면서 꼭 듣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련된 남자가 제가 누나거든요, 2살. 그래서 누나 맞벌이 했으면 좋겠다. 나도 오케이. 근데 그 맞벌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항상 이렇게 뭔가 깨어있는 여자, 그리고 집에서 막 추리닝 무릎 나온 거 입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입는 여자, 이런 모습이 참 좋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응해서 지금껏 유지하고 살아요. 진짜 가스 튼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남자가 그 말을 했을 때 약간 서운함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알았다 하면서 제가 아메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비우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욕심 따로, 원하는 거 따로예요. 그렇죠? 원하는 건 맞벌인데 집에 없으면 싫어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버는 것은 생활을 위한 벌이가 아니다. 나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벌을 거다. 당신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려라. 내가 버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버는 거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 안 보태요. 지금도. 남편이 꾸역꾸역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인쇄 수입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쇄 수입을 하는 공식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성장이에요. 누구나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나이가 너무 없는데도 나이만 먹어,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는 몰라도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요즘 좀 기분이 나쁜 일들이 많아서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어제 점심에요. 제가 그랬어요. 막 확 트이고 싶다. 그래서 분노의 질주 영화를 봤어요. 허황된 영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막 기술적으로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90살 먹은 어머니들도 우리도 아이들도 공존하는 이 시대에 이 사라지는 직업들이 너무 많고 준비 안 된 미래가 너무 많은데 너무 깝깝할 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직장 없어지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위험하죠. 상대적 빈곤감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인쇄 수입이 좋았어요. 그럼 과연 인쇄 수입을 아메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사진이 아니라요. TV에서 아메이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기업 A사라고 해서 이 사진이 나온 걸 캡처한 거거든요. 우리 아메이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1959년에 미국에서 창업한 이 사업이 과연 제가 말하는 그 인쇄 수입과 나의 플러스 알파의 풍요로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며 이 코로나 시대, 이 저성장 시대에 여기에 몰입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창립자셔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리치 디보스 창립자의 사진이 떡하니 액자 있어요. 왜냐면 저에게 인쇄 수입을 알려주셨거든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그분이세요. 그리고 이 제이벤 앤델 창립자 이 두 분인 친구 관계죠. 그래서 동업을 하셔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 아메이는 초일류 다국적 기업이에요. 제가 사회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다국적이라는 말에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삼성도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할 때는 이미 한국 게 아니에요. 일본 삼성, 네덜란드 삼성, 그러면 우리의 로열티는 받아도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거기 사람을 쓰게 되고 직장을. 거기에다 세금도 내게 되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외제야 하는 건 정말 무식한 발언이에요. 아메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경제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에 그것도 초인류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아메이랑 똑같아. 그러나 돈은 더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메이가 똑같으면 아메이를 하지. 왜 그걸 할까? 이런 거죠. 대학 4년제 다 똑같아. 저 지방에 있는 대학도 서울대랑 똑같아. 이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딱 매력을 느꼈어요. 초일류 다국적 기업? 그럼 내가 이 기업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고 60년 이상이 됐고요.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21번째로 이제 왔죠. 정경입니다.
미시건주 A다시에 있는 사진이고요. 아메이 기업 이념. 여기서 좀 제가 나중에 뒤에서 뜨겁게 더 설명을 할 건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가 뭘까? 독자적인 사업이래. 에이, 아메이 니네 회원가입해서 니네가 다 ABO를 통해서 물건을 팔면서 무슨 독자적인 사업.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해피콜을 받았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분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아메이에다 전화를 한 거죠. 저 아메이 회원 가입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그냥 가입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메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네, 세종시 아름동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리더님 번호를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장금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땡큐죠. 근데 한참 미팅 중이었어요, 분당에서. 근데 그분이 제가 자기를 아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품만 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회원번호만 알려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제가 회원을 가입시킨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객님이 아메이에 전화를 해서 가입하고 싶었지만 아메이가 저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은 이제 저의 회원입니다. 아메이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많은 불편사항을 전화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 터치하지 않죠.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함을 안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해피하신 분이라 생각해서 세종 해피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좋대요. 그러더니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저는 사업을 한 거죠. 제 회원을 모집했죠. 그런데 그걸 아메이가 기회를 줬잖아요. 제가 하도록. 이게 성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아메이가 줬으니까. 아메이 경영 정책은 환경 우선주의고요, 품질 우선주의고요, 소비자 우선주의고요, 직거래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 경영 정책을 꿰뚫어 보면요, 너무 소름 끼쳐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해봤어요. 아메이를 오랫동안 소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서 소비자 우선주의는요, 정말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모든 제품이 반품 환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식물 쓰레기 그 렌탈 했다가 대통 얻어맞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렌탈 해약하려면 거의 뭐 5개월 썼는데 위약금을 80만 원 내래요. 해지하라는 건지 떠안으라는 건지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의도로 기업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올 때는 기업의 이익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메이는 제가 아메이 정수기를 아메이 하기 전부터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필터가 뭔가 잘못됐으면 무료로 바꿔준 적도 너무 많고요. 언제나 전화하면 반갑게 와주고요. 불편하다고 막 대도 않는 짜증을 부려도 네네네네네. 이게 소비자 우선주의죠. 그리고 직거래 유통, 조금 이따 마케팅 설명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품질 우선주의는 전 세계 특허수가 1200여 건이 있고요. 아메이 과학자가 있습니다.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아직도 특허 출원 중인 것이 500에서 8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75곳에 과학연구소가 있는데 첨단 기술을 갖췄는데 이게 미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또 연계를 해요. 기술과 나라를 연결을 하죠. 이게 그냥 아메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구력 세계 2위, 과학력 세계 4위, 산업 영향력 세계 8위, 기술력 세계 13위. 이게 자료입니다. 132개국 중에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제품이에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어떤 제품을 군을 가지고 있는지. 이 뉴트리라이트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네이처 이렇게 했는데 최고의 과학 속에 최고의 자연을 담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자연이 너무 좋아도 막 혼자 집에서 갈아 먹어. 막. 그러면 좋을까요? 근데 그 좋은 재료를 최고의 과학으로 만들어서 86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씨앗에서부터 토양에서부터 폐기 처분되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원 라인 시스템으로 이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입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업하려고 사업을 하게 되니까 더블엑스를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으면서 정말 이게 감사해요. 지구상에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이렇게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전 세계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중 유일하게 인증받은 유기농 농장 이렇게 나왔고요. 전 세계 판매 1위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이런 제품이 있죠. 요즘은 스킨 뉴트리션 해가지고요. 뉴트리아이트 농장의 재료로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출시됐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지금은 아쉽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이아몬드 후원사로 80%를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리도 전 세계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중 세계 판매 1위 달성했습니다. 예, 퍼스널 케어예요. 이런 것 등. 저희 아이는 저기 선크림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 파란색 선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많은 제품을 선크림 썼는데 스틱도 써보고 했는데 이 선크림이 제일 산뜻하고 좋다고. 근데 사실 2만 원대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애기들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르는 게 선크림이다 보니까 막 엄청 비싼 건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퍼스널 케어도 우리가 다 피부에다 바르는 거죠. 그다음에 세제 점수가 99점 획득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왜냐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할 수가 없어요. 100점은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행여나 양이라도 줄으면 태클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99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이 중에서는 그래도 고가죠.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청정기, 그다음에 퀸, 그다음에 우리 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스카이 우리 애기들이에요. 베이비 에이비오입니다. 베이비 에이비. 이 두 분은 미래의 아주 푸드파이터예요. 뉴트리라이트 푸드파이터. 모든 걸 다 먹어요. 싹쓸이파라고 저는 부르죠. 유산균이면 유산균 보면 뭐 정말 잘 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큰 애들이 아니에요. 36개월도 안 된 애들이에요. 저렇게 튼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스카이가 들어갈 때 저희 파트너가 찍은 거예요. 아이를 딱 이렇게 인증샷. 이 집에 들어갈 때 저 남자아이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모델이야. 스카이 모델이야. 그때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는 제품 광고를 이렇게 베이비부터 성인까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필터입니다. 이게 1년 쓴 필터인데요. 그냥 보통의 가정이에요. 근데 부천이에요. 시를 알려주면. 인천 부천은 아주 우리나라 1위예요. 1위. 오염 물질로. 근데 이 스프링을 안 썼다면 이 집은 수돗물로 커피를 끓여 먹었겠죠. 수돗물로 국도 끓여 먹겠죠. 정수기를 안 쓴다면. 이런 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수돗물로 뭔가를 해주는 집 가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냄새가 차맛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소독약 냄새가 아주 많이 나거나 아니면 약간 피맛. 피맛이 뭘까요? 중금속, 철분, 이상한 맛인 거죠. 이런 상태로 음식을 하게 되면 큰일이죠. 이런 걸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품으로는 원포원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그 다음에 우린 출시가 하나씩 이렇게 원포원에서 하나를 위한 하나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에서 있는 제품의 질이 좋은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하는 건데 이건 일요특선 다큐에 나온 장면이에요. 팬데믹 생존 전략으로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포지티브 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상생할 때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할 때는 모두 잃는다. 그래서 아메이를 상생 기업으로 소개한 것이거든요. 포지티브 썸. 너무 저는 이게 딱 와닿았어요. 그 프로를 보고 있을 때. 아메이 제휴업체는 200만 가지 이상을 했죠. 이게 미래입니다. 한국의 미래. 부동산도 있고요. 건강보험도 있고요. 뭐 저당권도 있고요. 이사 서비스도 있고요. 요즘 이사를 가면 저희 집도 이사 얼마 전에 했는데 거의 150에서 200이거든요. 그 이사 비용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 서비스가 있으면 여기에 몇 프로는 PB를 줄게. 그러면 누가 다른 데서 하겠어요?
우리는 이상한 것에 PB 붙여도 그거 살판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PB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옮겨갈 필요가 없죠. 200만 가지 이상. 이혼하더라도 법률 서비스 받으려면 PB를 받고 이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50년엔 시장이 없어져요. 네트워크가 장악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시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체할 것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래서 기존 경제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아까 제가 아메이가 저희에게 기회를 줬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경제 프레임으로 이게 트렌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경제 프레임 중에 구독 경제라는 게 있어요. 구독 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제품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안마의자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렌탈 개념으로 이런 거 있고 뭐 이불도 있어요. 요즘은 이불도. 그다음에 꽃구독도 있고 면도기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이용료를 주고 내가 그냥 렌탈 개념으로 쓰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샴푸, 치아, 뭐 먹는 거 이런 거 생활 필수품이 구독 경제라면 너무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 구독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1인 가구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걸어놓고 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뭐가 좋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요. 혜택을 주니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쓰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개인별 맞춤 솔루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뭐가 좋냐? 또는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이 있겠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고객이 늘어나요. 그럼 우리는 아메이 ABO는 소비자인 동시에 사업자거든요. 나 소비만 하면 소비자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사업자예요. 그럼 이렇게 구독 경제가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이점과 사업자의 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아메이에서는 구독 경제가 뭐냐? 장바구니를 똑똑하게 주문하자는 거죠. 생필품 장바구니를 똑똑하게 주문해서 구독 경제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카카오톡을 처음으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해서 공유해서 하는 방식인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장바구니에다 담아보자고요. 어차피 쓰는 거, 평생 쓰는 거. 예전은 HEL 이런 데로 가서 막 썼어요. 열심히 썼죠. 그러니까 소비가 끊임없이 일어났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독 경제가 아메이에 있다는 거예요. 생필품도 일정하게 온다는 거죠. 괜찮겠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변경할 수 있대요. 매번 상품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습니다. 단 회원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제품을 쓰려면. 근데 이 구독 경제는 회원이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회원인 사람이 추천해주면 카톡으로.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아메이 뭐 회원 가입해서 뭐 써?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ABN에 들어가는 것조차 귀찮대. 슬로건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슬로건. 귀찮아. 이렇게. 그래서 저 소비자도 보면 귀찮아. 맨날 귀찮아. 그럼 저는 그러죠. 나는 안 귀찮아. 내가 해줄게. 그러고 저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귀찮아 하니까 이제 그래 회원하지 마. 그냥 너는 스마트 오더만 해. 귀찮으니까. 그리고 해줘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이제 구독 경제를 해보는 거죠. 장바구니. 근데 옛날에 우리가 회원인 사람은 무엇을 사면 포인트가 잡혔어요. 포인트가 잡히면 돈 되는 혜택을 줬어요. 캐시백으로, 현금으로 딱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소비자 중에 절대로 혼자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20만 포인트가 돼야 현금으로 캐시백이 10,000원이라도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맨날 19만 9,900만 썼어. 그럼 그냥 좋은 제품을 회원가로 저렴하게 쓴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죠. 난 받아본 적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되는 혜택에다가 뭐를 더 줬냐면 더 주는 쇼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0만 포인트 하지 않아도 돈으로 10만 원만 장바구니 만들어놔도 너에게 혜택을 줄게. 그래서 이중 혜택이에요. 하나의 매출에 이중 혜택이 있는 거죠. 현금도 주고 머니도 주고 쇼핑할 수 있는 머니도 주고. 그러나 단 이 사람들은 소액을 매월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성실한 소비자에게 주는 거예요. 단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만약 일반 마트를 가면요. 예를 들어 20만 원을 쓰면 200포인트 줘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마트가, 만약 L마트가 1조 원의 연매출을 가지면 거의 10억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아메이마트는 3에서 35%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20만 포인트가 되면 거의 6천 원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상은 물가 상승 고려해서 10,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메이에서 1조 원의 매출이 있잖아요. 그럼 3,500억을 모든 사람에게 기여도 만큼 나눠주겠죠. 그러면 10억과 3,500억은 350배 차이잖아요. 이 캐시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장바구니 스마트워치를 10만 원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첫 달은 그냥 생성만 하는 거예요. 스타트 스마트 오더를. 그리고 둘째 달부터 어차피 쓰는 거 그냥 유지하시자고요. 그러면 10만 원에 5천 원, 20만 원에 10,000원, 30만 원에 15,000원을 주고 더 기가 막힌 건 6번째 딱 됐을 때는 2배로 줘요. 더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없앨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나 어떤 사람은 나 10만 원 쓰고 다음에 20만 원 쓰면 안 돼? 왜 안 돼요? 되지. 그러면 더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30만 원 쓰고 싶으면 35,000원 주고. 그런데 어차피 쓰는 거 2년 유지해 보자고요. 가정할 때. 그러면 15,000원 보세요. 10만 원을 썼는데 15,000원 주는데 누가 있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메이밖에. 그 이유가 있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주죠. 이거 줄 수 없는 능력 없는 데 많아요. 노나먹기식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30만 원을 쓰면 2년을 유지하고 12번째부터는 45,000원을 줘요. 30만 원 썼는데 45,000원. 없죠. 그러면 일반 마트는 이렇게 30만 원 쓸 때 가정할 때, 왜냐면 우리가 아메이 마트에서 30만 원 썼을 때 이중 혜택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현금으로 10,000원 들어가고 머니가 또 들어가요. 그럼 30만 원을 24개월 유지했을 때 720만 원을 소비하게 돼요. 보통. 그러면 일반 마트 가면 2년 동안 얼마 모으냐면 7,200원.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못 말리는 신짱, 짱구 있잖아요. 짱구 큰 거 2봉지예요. 그럼 끝나. 2년 동안 해서 짱구 2봉지 사 먹고 그냥 게임 아웃. 그런데 아메이에서 2년 동안 내가 생필품을 썼다고 해볼게요. 2년 동안. 그러면 3%니까 24만 원이 현금으로 되고요. 나머지 에이클릭 머니가 8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106만 5천 원이겠네요. 7,200원과 106만 5천 원. 106만 5천 원 누군가에 그 모아가지고 또 여행도 가도 되겠네요. 그죠? 제주도. 이 정도 돈이면요. 4인 가족 제주도 갈 수 있어요. 요즘 하도 싸니까. 여행 갈 수 있는 포인트 이 세상에 없죠. 우리 집 생필품으로 이렇게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할 수 있어요. 어디든 쓰잖아요. 지금 저기 봐요. 수도꼭지에서 막 돈 막 나오죠. 이랬으면 좋겠죠. 전 동전 말고 지폐를 원하는데.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생필품으로 부자 되는 이야기. 유튜브 쳐보면 다 나와요. 이게 경제 논리입니다. 버크 헤지스가 쓰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능력이 된다고 아메이는. 아메이는 소비자에게 그 많은 캐시백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 과연 능력이 있어서 이걸 줄까요? 유통이 수익이 소비자에게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드는데 너무 웃긴 것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누가 알아요? 그거 만든지. 저 아는 분은 특허를 출원하신 분이 있는데 특허를 출원했는데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안 팔려. 그럼 땡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요? 광고를 하죠. 대배우들, 대스타들을 이용해서. 총판 대리점 소매 와서 우리가 비싸게 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알려줬잖아. 이 제품이 있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유통 방식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막 가져간다고 생각 안 해요. 유통 중개자에게 운영 수익이 제공되는 게 맞는 논리거든요. 이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야.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트렌드, 경제는. 아메이는 59년도부터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기존 유통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59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 6.25 끝나고 몇 년 후예요. 근데 그때도 미국에서 소비자에게 회원을 가입하면 당신이 다이렉트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신 같이 쓰는 사람을 아까 기회 제공했잖아요. 그랬더니 소비자에게 운영 수익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소비자에게 자꾸 운영 수익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듣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저도 했잖아요. 그래서 유통의 수익이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방식. 이건 거죠.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케팅의 기본을 볼게요. 생필품을 썼어요. 아마추어일 때는 아까 매출이 안 됐죠. 지출이 됐죠. 그냥 끝나요. 계속 2년 동안 7,200원 받고 끝나야죠. 그러나 저는 프로슈머가 됐어요. 프로 소비자가 됐죠. 그래서 소비가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메이에서 생필품을 만들었는데 그 햇빛글로 온 그 소비자가 아메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직접 전화했지만 정보는 누가 줬죠? 제가 줬죠. 그럼 제 회원이에요. 그래서 각자 아메이랑 다이렉트로 하고 있지만 안 넘어가. 하고 있지만 S는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또 쓰죠. 근데 이 본인이 또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20만 포인트 쓰면요. 보너스가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상품에 포인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상품에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수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1일부터 31일까지 모아서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너스는 거의 9,000원, 10,000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각자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는데 스폰서와 함께 이제 정보를 전달받았잖아요. 이게 정말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없어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답답하실까봐. 그래가지고 이 스폰서도 20만 원을 썼어요. 나도 쓰고 AP도 썼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그룹 포인트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내 회원은 내 거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기여도 따라서 아까 20만 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6,000원 받아갔잖아요. 근데 S가 80만이고요. 그래서 48,000원이 발생하고요. 본인은 똑같은 6%에 3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본인은 A, B에게도 말을 했기 때문에 각각 A, B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36,000원에서 A, B 걸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데 뺐어요. 그래서 12,000원이 됐죠. 이게 되게 불편한데 그럼 중요한 것은요. 스폰서는 나에게 정보를 주고 알려줬지만 사실은 이 사업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더 뒤에 가면 과연 그것만일까? 수입 역전되면 그러면 끝난 것일까? 나하고 스폰서가? 아니죠. 너무 중요한 건 스폰서가 없더라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 A, B 상태에서 봤을 때는 A, B가 없더라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30만 원씩 쓰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30만 원 써가지고 우리가 1차 보너스에서 9%라는 게 현금 캐시백이 되면요. 이게 매번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구독 경제니까. 그러면 내가 30만 원을 썼는데 20만 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30만 원을 썼는데 20만 원 들어오는 캐시백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내가 30만 원 썼는데 20만 원이 들어오니까 막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아니 이게 그래서 ABC한테 말했죠. 야, 나 30만 원 썼는데 2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A, B, C가 자기들은 10,000원씩 들어왔잖아요. 그쵸? 10,000원씩 들어오고 A클릭 머니도 쌓인 거죠. 15,000원씩. 그래? 그럼 A클릭 머니도 들어온 거야? 들어왔어. 이중 혜택이니까. 그러니까 이 A가 나도 그러면 나도 너처럼 3명에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내가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내가 가서 막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뭔가를 사면 내가 큰 이익이 있을 것처럼 이익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내 역할을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면요. 30만 원 썼는데 130만 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쵸? 와우죠.
이게 인쇄 수입입니다. 근데 30만 원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같이 끝까지 3년, 4년, 5년 쓰면요. 제가 에메랄드가 되는 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브론즈 빌더라는 핀에서 발전된 핀이 에메랄드입니다. 그래서 브론즈를 작은 에메랄드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정말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속썩여요. 지금 때려줘야 돼. 본인 A, B, C, D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시고요. 이 A, B, C도 구독경제에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1000만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린다니까 잘 돼요. 1100만이 이제 이렇게 23%가 되고요. 그래서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죠. A도, B도, C도, E도 이렇게 나눠주죠. 그런데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나눠준데 약이 없나 봐요. 근데 나눠주면 각자 기여도 따라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나머지가 바로 나의 수익이죠. 본인의 보너스. 근데 실수입은 아까 BV로 곱해주기 때문에 203만 원이 되고요. 이건 10억 이상의 자산 가치가 됩니다. 매출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가 되지. 그리고 회원이 증가돼요. 저처럼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소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상품이 출시되고요. 경험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번 확산을 해볼게요. 내가 한 200 얼마도 좋지만 더 큰 수입을 원하시면요.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가 어느 날 본인처럼 독립하는 그날이 있겠죠. 1000만이 돼서. 그러면 1000만이 되는 그 시간들이요. 우리는 1년 중에 한 번 1000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SP라는 핀이 돼요. 이런 구조로. 그리고 GP가 되고 PT가 되고 이렇게 루비가 되고 이런 핀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A가 1000만이 될 때요. 보면 독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차 보너스를 6%를 더 줍니다. 실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죠. 그러면 수입을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아까 1년 중에 1000만이 SP라고 했잖아요. 파운더스 PT라는 핀이 있어요. 그럼 이 핀은 한 장바구니 60개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60개니까 너무 어렵죠. 그게 아니라 그 3명. 그 3명. 그 3명이 10개만 해도 30개죠. 근데 그 밑에 3명도 있다면서요. 그럼 60개 금방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하고 하나가 돼서 이 구독 경제를 늘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SP에서 파운더스 PT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진행하면 될까? 내가 생필품을 어느 정도 바꿨으면 될까? 어떤 사람은 1년 안에도 SP 하는 사람 있고 한 달 안에도 하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평균 2년에서 3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 그림은 약 15억 건물의 자산 가치입니다. 인쇄 수입으로.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이들이 각각 아까 만든 파운더스 PT를 이루어지면 30억 건물의 자산 가치가 되죠. 연봉은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요. 약 50억의 건물 가치가 되고요. 이렇게 월 1000만 원과 그다음에 일시불로 2억 이상, 3억 이상의 자산 가치가 됩니다. 이게 핀이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걸 말했어요. 창업 10대 기준. 제가 이 PPT가 되게 뿌듯해요. 지금 딱 가운데도 있지도 않고 옆에 치우쳐졌잖아요. 제가 PPT를 못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몇 개를 도와줬는데 이분이 출근 일찍 하시니까 주무신 거예요.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걸 하는데 제가 어제 이걸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남편분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혼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깨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걸 꼭 넣고 싶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창업의 10대 기준을 뭘로 잡았나. 보면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아메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모품이 유리하고요. 시장 수요가 많고요. 자본금이 없고 거의 낮죠. 그다음에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는 각자 대리점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돕잖아요. 그리고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봉 2억, 3억인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냥 가면 보잖아요.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무대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몰랐던 재능도 이 안에서 발견하죠. 그리고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창업 기준과 아메이가 너무 맞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마케팅 설명을 했고요.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죠. 언제나 아메이가 함께하는 나의 특별한 일상을 공유하는 거. 저도 오늘 8시에 이어폰을 끼고 저도 오디오를 들어요. 걷기 하면서. 제가 아침에 5km를 걷거든요. 2.5km가 30분이고요. 오면 2.5km, 5km를 걷는데 오디오 하나 딱 듣고 뭐 제품 듣고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매일매일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샤워하고 화장하면서 또 A 라이브를 또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면서 오디오북 성공자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니까. 파트너십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면요.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체로키 부족의 일화가 있어요. 체로키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북아메리카의 남부에 있는 부족이에요. 인디안. 북아메리카면 캐나다와 미국이겠죠. 그런데 이 체로키 부족의 혈통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케빈 코스트너, 카메론 디아즈, 그 다음에 킴 베싱어, 그 다음에 조니 뎁. 다 유명한 사람이죠. 또 하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사람들이 체로키 부족의 혈통이에요. 되게 현명하고 오랫동안 인디언을 그 부족을 유지했던. 그런데 영국한테 이제 침략을 당해서 이제 지금 거의 사라진 부족들인데 추장님이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수수께끼를 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사나운 늑대야. 한 마리는 순한 늑대야. 누가 이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한테 추장님이.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그래요. 딱 들어도 사나운 늑대네. 그쵸? 사나운 늑대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한 늑대가 너무 착한데 막 고민돼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나운 늑대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추장님이 정답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제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사나운 늑대도 살고요. 순한 늑대도 살거든요. 내가 어디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늑대가 이겨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순한 늑대에다 먹이를 계속 줘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추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에 살고 있잖아요. 사나운 늑대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늑대가 다른 무언가를 배고프니까 헐뜯겠죠. 어차피 내 안에 사나운 늑대와 순한 늑대가 공존한다면 내가 먹이를 줄 때 조절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나운 늑대처럼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순한 늑대가 될 것인지 그것을 매번 결정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명상 박사라고 하죠. 신상원 님의 강의에서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업이 정말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나를 표출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이고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거기에서 우연히 제가 늦은 시간까지 뭘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TV를 탁 틀었는데 이게 이제 MBC 방송에서
아주 늦은 시간에 사세계 공동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잠깐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참 은총인 것 같아요. 제가 틀었는데 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거.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적용을 해야겠다. 나의 사나운 늑대에게 먹이를 줄 때는 정말 내가 심플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순한 늑대에 먹이를 줄 때는 다 포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메이 사업이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런 걸 다 표출하는 사업이고 우리 무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끊임없는 인쇄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저도 더 전진하는 ABO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